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4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68%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투자자도 수급은 기간 투자자 매도로 좀 이제 코스피는 떨어졌고, 코스닥은 둘 다 매도를 좀 했습니다. 해외 증시를 보았을 때도 미국 증시 간밤에 또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랑 상해는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시장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제 위험 자산,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런 비트코인 시장은 이미 이제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좀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추가적인 이제 불확실성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결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적어도 이렇게 큰 음봉이 나올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다시 유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는 좀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인플레이션, 전쟁, 질병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코스피 그리고 미국 증시가 지금보다 20, 30%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기사도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떨어질 때까지 이 정부라든지 그런 시장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죠.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구매 지수라든지 그런 물가 지수는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 올라갔지만 그죠? 고점을 찍었지만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피크 지점에서 떨어진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이 시장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 지수가 높긴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이 이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 투심이 살아나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싸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부터 주가가 20, 30% 추가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점 대비해서 3, 40% 정도까지 전체적인 시장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이미 시장에서 시작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미 이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진 이유가 그런 금리 인상,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이미 대부분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으로 그렇게 많이 빠져나갈 위험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저점을 찍고 좀 눌러지는 듯한 추세를 이겨내고 지금 이제 뚫고 나왔고요. 21선 위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횡보장을 갈 것인지 이 박스권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좀 뚫고 올라가서 이 21선, 61선을 요 위쪽에서 수렴을 시킬 것인지 그런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은 이런 큰 하락세를 끝내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흐름이 다시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 한번 더 찍고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이런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끝나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주식 시장이 코스피가 이 고점 라인이 떨어지는 선을 그었을 때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61선 근처 2500선까지는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해준다면 확실히 추세를 좀 돌려간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기관 투자자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확실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는 큰 매도가 없습니다. 7월달 들어서 계속 이제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이 회복이 되어서 다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종목,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 그런 반도체 종목 위주로 다시 한번 그런 사이클이 돌아왔을 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지금 미리 베팅을 해두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지금 사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저점을 찍고 바로 반등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이 구간은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하단, 거의 최하단에 위치를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요 밑에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구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서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한들 그때 가면 그때 한번 더 사고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왔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에는 이제 종목 이 투자 방향을 정해서 서서히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V자로 찍고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하단 라인을 이제 자리를 잡고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 21선, 61선이 모이는 지점, 요 지점 정도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혹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또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지 그 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투심부터가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심이 회복된다는 것이 이제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 상황들을 또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조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무게를 잡고 지금 하단 밴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해놓고 다시 한번 상단 밴드로 가기까지 천천히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도를 좀 했지만 확실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뭐 크게 유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기관 투자자가 코스닥 쪽에는 좀 들어오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확실히 좀 적은 물량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보다 확실히 좀 낮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에 이렇게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좀 이제 매수가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1310원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이제는 특별하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300원을 넘어서고부터는 크게 지금 변동 없이 계속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1선 자체도 상승 추세가 좀 꺾이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환율 시장도 좀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280원 정도 혹은 더 많이 떨어진다면 1200원 중반대까지도 지금 환율이 좀 떨어져 준다면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상승 추세가 꺾이기 시작할 때를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리 인상 뭐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환율이 지금 저점을 찍고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왔던 거고요. 항상 이전의 시장 패턴을 보았을 때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지금 이 정도 왔을 때는 적어도 뭐 한두 달 내에 바로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정도 왔으면은 앞으로에 대한 그 방향은 환율이 크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이 투자 방법에 좀 이용을 하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이제 인내심이 있어야겠죠. 크게 움직이는 그 파동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락을 했지만 일단 다음 주 시장 열리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채권 수익률은 오늘 10년물 국채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5%로 좀 하락을 했고요. 3%, 2.9%, 3% 정도로 막 유지를 하다가 이렇게 뚝뚝 떨어졌는데 이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아마 채권 시장보다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은행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요 3% 이상을 크게 넘어서면서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런 주식 시장에서 돈이 이제 채권 시장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려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우려하던 방향과는 좀 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네, 증시 리뷰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9% 상승했고요. 11,1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별 거래량은 계속 죽어 있고요. 네,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50원 정도 하락해서 일거래 마무리했고요. 일단 일별 거래량은 34만 주. 그래서 최근에 뭐 50만 주 이상 크게 넘어가지 못하는 거래량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전에 한번 거래량 확 터진 이후로는 지금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서서히 막 전체적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하락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이제 바닥 라인을 만들고 지금 반등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었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두 번 이렇게 선을 그어 볼까요? 선을 이렇게 그어서 선이 조금 더 내려가야 될 것 같네요. 네, 잠깐만요. 네, 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정도를 저점으로 이제 디뎠고요. 이 선을 그은 이유는 쭉 떨어지고 이제 여러 번 동시에 딛는 바닥이죠. 이 바닥 라인이 3번 정도 이때 디뎠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추세 돌림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올라가던 주가가 또 이제 그 주식에 대한 그 시장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지면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바닥 라인을 딛고 네, 올라가는 모양을 또 만들었고요. 그 구간이 9,700원 선입니다. 9,720원 선. 그래서 이 구간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구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앞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이 절대 깨지 말아야 될 그런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700원 기점으로 해서 좀 뭐 더 떨어진다면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일단 지금은 추세 라인을 위로 좀 들리면서 주식 시장이 조금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을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선, 5일선 모두 들었고요. 네, V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이 61선과 갭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 음문섬도 굉장히 두텁고요. 그래서 이 갭을 좀 메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이 21선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이제 이때와 유사하게 21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서 네, 요런 21선을 완곡하게 이제 위로 타면서 다시 한번 이 음운구름을 뚫고 가는 그 그림을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21선이 완곡하게 이제 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21선 태우면서 서서히 이제 이렇게 주가를 수렴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구간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전체적인 시장도 그렇고 이 코오롱 플라스틱도 그렇고 좀 저점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거래량을 빵 터트리면서 크게 올렸던 구간이 있었고 이번에도 한 번 정도 크게 빵 터트리고 지금 꺼지긴 했지만 분명히 이제 수소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코오롱 플라스틱에 대한 기술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이 코오롱 플라스틱이 뚝 떨어졌다라고 해서 이게 뭐 좋지 않은 종목이구나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제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되고 다시 그 힘을 받기 시작한다면 이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고 네, 서서히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보았을 때도 월봉도 지금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린 9,700원 라인을 딛고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인 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소금은 사실 코오롱 플라스틱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 좀 매수하지만 뭐 금방 팔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관 수급도 뭐 우리가 주목해야 해서 볼만한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은 일단 코오롱 그룹 전체가 이제 좀 좋은 방향, 그죠? 수소를 투자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좀 오래 전부터 그
경영 방식을, 경영 쪽을 이제 수소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가 수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서서히 이제 그런 수소 관련 법들이 통과가 되기 시작하면서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산업부가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를 앞당기기 위해서 내년부터 이제 CHPS를 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CHPS는 청정수소 발전 제도고요. 네. 상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CHPS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공급 제도, 제도에서 수소 발전을 분리, 그 다음에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고요. 연료전지업계에서는 CHPS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연료전지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소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그 다음에 수소를 생산했을 때 저장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드는 기업들, 그 다음에 그걸 운송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수소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개를 집어 드렸고요.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 그 다음에 뭐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쪽.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코오롱 플라스틱만 좀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효성 첨단 소재, 두산 퓨얼셀도 같이 리뷰를 진행할 거고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서서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런 제도와 법안들이 사실 작년부터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겨우겨우 이제 밀려가지고 수소법이 통과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CHPS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런 가속이 붙을 겁니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도 좋을 만한 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 융복합 충전소도 확산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소한다라고 하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이 산업 방향은 이렇게 서서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기대감만 가지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코오롱 플라스틱 자체만으로도 좀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보면은 이제 올 하반기 신차 생산 증가에 따른 수익 개선을 예상을 하고 있고 코오롱 플라스틱의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유지를 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2분기 영업이익이 116억을 달성, 분기 최대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았고 전방 수요 약세에 따른 컴파운드 사업부 부진에도 폴리아세탈 POM 사업부가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 컴파운드 사업을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경기 침체라든지 인플레이션 쪽, 네, 그쪽으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조금 이제 약세를 겪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컴파운드 사업이 좀 부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지금 POM 가격이 계속 이제 POM 수요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영향으로 이 원재료가 계속 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트한 수급에 따른 판가 인상으로 POM 스프레드는 전기 대비 6% 상승을 했다. 그래서 POM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과점 시장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이 글로벌 3위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제가 계속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기술력도 중요하고 기술력에 따른 독점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성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잘 맞았을 때 주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기존 사업, POM 사업도 잘 되고 있고 뭐 컴파운드 사업은 이제 자동차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었을 때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수소 경제까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지금 뭐 반등을 좀 했지만 여기서 이제 좀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 갭을 메우는 과정을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수렴하는 주가가 수렴하는 구간을 만들어서 올라갈 것이다. 네,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는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오늘 이 정도로 좀 하고 마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간간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